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 서울의 한적한 거리를 지나며 작은 눈송이들이 포장도로 위를 스쳐갔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새벽의 어둠 속에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시는 추위에 잠겨 조용해졌다. 검은 세단이 길가에 천천히 멈춰섰다. 차 안에는 40대 후반의 남자, 김민수 씨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턱은 굳어 있었다. 조수석은 낡고 두꺼운 목줄 하나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뒷좌석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진돗개가 앉아 있었고 귀는 쫑긋, 꼬리는 좌석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갈색 눈동자는 실내로 빛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입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다. 차가 멈췄다. 민수 씨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진돗개를 보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가라, 그가 중얼거렸다. 진돗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고 꼬리가 흔들렸다. 더 많은 지시를 기다리는 듯했다. 민수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진돗개의 목줄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문을 쾅 닫았다. 진돗개는 몇 발짝 앞으로 나가며 공기를 킁킁거렸다. 그의 숨결은 추운 공기 속에 하얗게 보였다. 발은 설이 덮인 포장도로를 눌렀다. 그러자 엔진이 굉음을 냈다. 진돗개의 귀가 다시 쫑긋 섰다. 꼬리가 작고 불확실하게 흔들렸다. 차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진돗개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차가 속도를 내자 진돗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속보로, 그리고 곧 달리기로 바뀌었다. 발톱이 얼어붙은 도로를 긁으며 차를 쫓았다. 숨이 급하게 뿜어져 나왔다. 근육은 타들어갔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진돗개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더 크게 짖었다. 점점 더 절박해졌다. 하지만 차는 계속 갔고 결국 사라졌다. 진돗개는 텅 빈 거리 한가운데에서 미끄러지며 멈췄다. 꼬리가 축 늘어졌고 귀가 내려갔다. 숨이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거칠게 뿜어졌다. 그는 원을 그리며 돌았다. 차가 다시 나타날 거라 기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추위뿐, 정적뿐, 버려진 뿐이었다. 진돗개는 텅 빈 도로 한가운데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귀는 멀리서 나는 소리, 교통소음, 마른 잎사귀 스치는 소리, 가로등이 삐걱이는 소리에 반응하며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낯설었다. 주인의 소리가 아니었다. 발바닥은 얼어붙은 포장도로 때문에 따끔거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바라보았다.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진돗개는 주인의 곁에 머무르도록 훈련받았다. 충성, 복종, 인내를 배웠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초가분으로 분이 1시간으로 이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또 한 번의 추위를 몰고 왔다. 눈송이가 그의 털에 달라붙었다가 체온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는 떨었다.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본능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귀가 살짝 납작해졌고 그는 어두운 인도를 살폈다. 이곳은 처음 와본 곳이었다. 익숙한 냄새도 집으로 가는 길잡이도 없었다. 멀리서 차가 지나갔다. 헤드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진돗개는 갑작스런 희망에 고개를 들었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다. 주인이 아니었다. 또 한 번 몸이 떨렸다. 추위가 빠르게 스며들었다. 두꺼운 털이 도움이 됐지만 얼어붙은 밤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배에서 조용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고픔이었다. 그는 그날 아침 마지막 식사를 했었다. 주인이 금속 그릇에 밥을 채우던 소리, 사료가 그릇바닥에 부딪히던 소리, 그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이전의 일이었다. 이제는 음식도, 따뜻한 침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코를 땅에 대고 포장도로를 킁킁거렸다. 익숙한 냄새를 찾으려 했지만 콘크리트와 오래된 쓰레기통의 매캐한 냄새뿐이었다. 그는 움직여야 했다. 뻣뻣한 다리로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발바닥은 인도의 얇은 서리를 밟으며 바스락거렸다. 그는 건물 사이를 헤매며 고개를 숙이고 멀리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배고픔은 날카로워졌고 추위는 근육 깊숙이 파고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진돗개는 고개를 들며 귀를 기울였다. 꼬리가 살짝 흔들렸지만 짖는 소리는 멀어졌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골목길을 지나 문 닫힌 가게 앞을 지나 텅 빈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어디를 가든 세상은 조용하고 냉담했다. 시간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고 밤은 길어졌다. 그리고 그의 다리가 무너졌다. 진돗개는 버려진 창고 근처의 차가운 포장도로에 쓰러졌다. 그의 옆구리는 지친 숨결로 오르내렸다. 한때 잘 손질된 털은 이제 축축하고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갔다. 숨결은 느리고 무겁게 나왔다. 추위가 이기고 있었다. 그는 느리게 눈을 깜빡이며 깨어있으려 했지만 몸은 너무 지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추웠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목소리도 들렸다. 저거 봐. 손전등 불빛이 포장도로를 비췄다. 불빛이 그에게 닿았다. 세상에, 개야, 라는 외침이 들렸다. 부츠가 서리를 밟으며 다가왔다. 두 사람이 그에게 달려왔다. 살아있어.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이 그의 털을 만졌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친절함과 마주쳤다. 완전히 얼었어. 한 목소리가 급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보호소로 데려가야 해. 진돗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차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진돗개는 자신이 들려지는 것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몸은 마비되었고 털은 추위로 뻣뻣해졌다. 귀는 주변의 목소리에 약하게 반응했지만 그의 정신은 깨어있음과 지침 사이를 오갔다. 완전히 얼었어. 한 구조대원이 두꺼운 담요로 그를 감싸며 반복했다. 지금 보호소로 데려가야 해. 진돗개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량 안으로 옮겨졌다.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털에 닿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 있었다. 차 문이 닫혔다. 상태가 안 좋아. 앞좌석의 여성이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을까? 운전자가 한숨을 쉬며 히터를 조정했다. 이 추위라면 아마 하루 이상은 아니었을 거야.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진돗개의 눈이 살짝 떠졌다. 여성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친구. 이제 안전해. 안전. 그 단어는 이제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그가 쫓던 차가 멈추지 않았을 때, 추위가 그를 삼켰을 때 그는 안전하다고 느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보호소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가끔 진돗개의 불안정한 숨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보호소는 따뜻했다. 처음에는 너무 따뜻해서 그의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테이블 위에 올려 누군가가 도착하자마자 지시했다. 진돗개는 다시 부드러운 표면 위로 옮겨졌다. 따뜻한 손이 그의 옆구리를 살폈다. 너무 마른 걸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체온계가 그의 다리 밑에 놓였고 불빛이 눈을 비췄다. 발바닥을 확인하고 털을 뒤로 넘겼다. 그는 가만히 있었다. 그를 발견한 여성,
이지은 씨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동안 밥을 못 먹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배고프겠네. 진돗개는 밥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며 귀를 움직였다. 몇 시간 동안 음식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그릇이 놓였다. 마른 사료가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배웠다. 하지만 주인은 여기 없었다.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목에 뭔가가 걸린 듯 했지만 그는 무시했다. 천천히 약하게 고개를 숙여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잘했어. 지은 씨가 중얼거렸다.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 그 말에 그의 귀가 쫑긋 섰다. 예전에 들어본 말이었다. 그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가 사랑받았을 때의 삶에서 그의 식욕이 돌아왔다. 너무 빨리 먹지 않도록 조심하며 더 먹었다. 배고픔이 조금씩 사라졌다. 불쌍한 녀석,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한때 사랑받았던 게 분명해. 지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왜 저렇게 버려진 거지? 침묵이 흘렀다. 진돗개는 밥을 다 먹고 코를 핥았다. 따뜻함, 부드러운 목소리, 조심스러운 손길은 달랐다. 처음으로 그는 투명하지 않다고 느꼈다. 지은 씨는 마이크로칩 스캐너에서 나온 서류를 확인했다. 뭐가 나왔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이 모여들며 그녀가 읽는 소리를 들었다. 진돗개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적어도 예전에는 칩에 등록된 이름은 강산이었지만 주인의 정보는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안 돼. 지은 씨가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화면을 돌리자 보호소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에 버려진 적이 있어.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번이나 강산의 기록은 버려짐의 역사를 보여줬다. 강아지였을 때 반품되었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버려졌으며 이번이 또였다. 강산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방 안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항상 착한 아이가 되려 노력했다. 왜 그는 충분하지 않았을까? 지은 씨가 주먹을 꽉 쥐었다. 다시는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야. 의 그녀는 강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강산은 다시는 버려진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강산은 캔넬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소독약과 신선한 담요 냄새가 그를 둘렀지만 차가운 포장도로, 차가 떠나는 소리, 자신이 원치 않음을 깨달은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오늘 뭔가를 배웠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음식, 친절한 목소리는 모두 일시적이었다. 항상 그랬다. 익숙한 패턴이 시작될 터였다. 기다림, 새로운 얼굴, 입양의 거짓 희망, 결국엔 반품. 그는 꼬리를 몸에 바짝 붙이며 필연적인 것을 준비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망설이는 소리. 강산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갈색 부츠가 캔넬 앞에 멈췄다. 지은 씨였다. 그녀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철창에 손바닥을 댔다. 안녕, 친구. 강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건 또 다른 정거장일 뿐이고 다시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다. 강산은 귀를 살짝 움직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 씨는 서류를 다시 보며 그의 과거를 읽었다. 실패한 입양, 반품, 버려진 순간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왜 꼬리를 흔들지 않는지, 왜 그녀를 믿지 않는지. 강산,
그녀가 속삭였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했다. 그의 귀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강산, 너 착한 아이였지. 그렇지? 강산의 꼬리가 망설이며 한 번 쿵 쳤다. 지은 씨의 목이 메었다. 지금도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강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는 북적였다. 새 자원봉사자, 전화, 잠재적 입양자들이 캔넬을 지나갔다. 지은 씨는 사람들이 강산의 캔넬을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잠깐 그를 보고는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갔다. 너무 조용해. 강아지가 아니야. 충분히 활발하지 않아 아무도 그녀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너무 많이 상처받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은 씨는 강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다른 직원이 급히 다가왔다. 앞으로 와야 해.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가 눈썹을 찌푸렸다. 왜? 직원이 머뭇거렸다. 누가 강산에 대해 묻고 있어? 지은 씨의 위장이 내려앉았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말투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접수처로 갔다. 거기 서 있는 남자는 입양자도 자원봉사자도 아니었다. 지은 씨는 그의 목소리를 먼저 알아챘다. 내 개를 돌려줘. 강산의 주인이었다. 그를 얼어붙은 거리에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지은 씨가 팔짱을 꼈다. 돌려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40대 중반의 남자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걱정보다 짜증이 더 큰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수가 있었어. 지은 씨는 턱을 꽉 다물었다. 실수라니. 그녀는 강산이 추위에 떨던 모습, 멈추지 않는 차를 쫓던 모습, 기다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와서 그를 돌려달라고? 그는 버려졌어.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추운 거리에 방치된 채로. 남자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게 내놔. 지은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 애완동물에 질려버리고 편할 때 다시 데려가려는 사람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왜 굶었지? 왜 우리가 찾았을 때 거의 얼어 죽을 뻔했지? 남자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건 내 개야. 그가 반복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아니야? 당신과 같이 못 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당신이 그를 거리에 버렸을 때 소유권을 포기했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은 그를 버렸어. 보호소 책임자가 목을 가다듬으며 앞으로 나섰다. 법적으로 이 개는 우리 보호소에 있어? 문제 있으면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남자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뭐라 중얼거리며 문을 세게 밀고 나갔다. 지은 씨는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뭘 기대했는지 몰랐다. 사과, 후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내쉬고 곧장 강산의 캔넬로 돌아갔다. 진돗개는 그녀가 다가가자 일어나 앉았다.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너는 절대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강산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꼬리가 2번 쿵쿵 쳤다. 강산은 캔넬 앞쪽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잠깐 그를 보고 지나갔다. 다른 이들은 철창 너머로 들여다보며 잠깐 관심을 보이다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너무 커, 너무 진지해, 너무 조용해. 강산은 대부분의 가정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흥분했다. 하지만 강산은 희망을 품지 않는 법을 배웠다. 꼬리는 확신이 있을 때만 흔들었다.
그리고 아직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지은 씨는 강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가 어떻게 버려졌는지, 얼어붙은 거리에서 기다렸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언급하면 사람들은 망설였다. 대부분은 상처받은 개를 원하지 않았다. 강산은 착한 아이여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지은 씨는 보호소 접수대에 앉아 입양 서류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오늘 새 가정이 왔다. 강산에게 3번의 기회였다. 3번의 거절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정말 좋은 개인데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아직 운이 없나? 동료 직원 박성민이 지나가며 물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진짜 기회를 주지 않아 성민은 책상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쉬운 개야. 과거도 트라우마도 없는 게 지은 씨의 턱이 굳어졌다. 하지만 강산은 망가진 게 아니야. 그냥 적합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 적합한 사람이 이 문을 들어와야지. 지은 씨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강산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 있고 충성스럽고 온순했다. 짖지 않았고 집에서 훈련받았다. 명령을 따랐다. 버려졌지만 여전히 믿고 싶어 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 보호소 문 위에 종이 울렸다. 지은 씨는 별 생각 없이 올려다봤다. 들어온 남자는 50대 초반이었다. 플라넬 재킷과 오래된 청바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부츠를 신고 있었다. 얼굴에는 나이가 아니라 경험이 새긴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익숙한 것이 있었다. 고통과 상실. 그가 카운터로 다가와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진돗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가 몸을 곧게 세웠다. 네, 있어요. 이름은 강산이에요. 남자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은 씨는 그를 잠깐 살폈다. 전에 진돗개를 키워보셨어요?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며 턱을 굳혔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10년 동안 키웠죠. 몇 달 전에 잃었어요. 지은 씨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일어나 그를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강산은 남자가 캔넬에 다가왔을 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배웠다.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낯익은 냄새가 났다. 개인적으로 아는 냄새는 아니었다. 집처럼 느껴지는 맞는 냄새였다. 남자는 캔넬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손을 얹었다. 강산은 살짝 고개를 들어 그를 살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네. 남자가 중얼거렸다. 강산은 귀를 앞으로 세웠다. 남자는 그를 부르거나 간식으로 유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강산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지났다. 마침내 강산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철창 쪽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산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리고 오랜만에 강산은 믿음을 선택했다. 그는 코를 낮춰 철창 사이로 냄새를 맡았다. 남자는 작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마치 가슴에 무언가가 풀린 듯 했다. 착한 아이지. 그렇지. 그가 속삭였다. 강산의 귀가 쫑긋 섰다. 지은 씨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강산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빨리 반응한 적은 없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래,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서로 이해하는 거지, 안 그래? 강산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강산은 캔넬 철창 앞에 서서 쪼그리고 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그는 다른 개들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 흥분해서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건 이미 달랐다. 지은 씨는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강산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걸 봐왔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남자의 이름은 최영호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손을 무릎에 얹고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간식이나 아기 말투로 강산을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그리고 강산은 가까이 있기를 선택했다. 영호 씨가 숨을 내쉬며 강산의 눈을 바라봤다. 내 옛 친구를 떠올리게 하네. 그가 중얼거렸다. 지은 씨의 귀가 쫑긋 섰다. 전에 진돗개를 키우셨어요. 영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동안. 내 최고의 친구였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는 상실의 무게가 있었다. 강산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 영호 씨가 말을 이었다. 암이었지? 어쩔 수 없었어. 지은 씨의 목이 메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영호 씨는 그냥 걔를 원해서 온 게 아니었다. 그는 걔를 사랑했고 잃었으며 이제 어쩌면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강산은 철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호 씨는 천천히 꾸준히 손을 뻗었다. 강산에게 결정할 시간을 주었다. 지은 씨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강산은 영호 씨의 손바닥에 코를 댔다. 조용한 순간이었다. 흥분도 큰 반응도 없었다. 단지 단순한 결정이었다. 너를 믿어. 영호 씨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듯 했다. 그는 부드럽게 강산의 털을 쓰다듬었다. 착한 아이지. 그렇지. 강산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꼬리가 흔들렸다. 지은 씨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입양 생각 중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호 씨가 머뭇거렸다. 그는 손을 뒤로 빼 무릎에 얹었다. 모르겠어. 그가 솔직히 말했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 그냥 강산 얘기를 듣고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지.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산은 그냥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전에 여러 번 버려졌어요. 영호 씨의 턱이 굳어졌다. 이번에 버려졌을 때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는 기다렸어요. 추운 거리에서 그를 버린 차를 쫓았어요. 왜 원치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영호 씨는 강산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보고, 듣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그를 데려간다면 지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확실해야 해요. 또 가족을 잃으면 강산은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한동안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영호 씨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건 큰 책임이네.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씨는 다시 강산을 바라봤다. 오늘까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던 강산. 오늘까지 계속 실망했던 강산. 오늘 그의 손에 코를 댄 강산. 영호 씨는 얼굴을 문질렀다. 생각해볼게요. 지은 씨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하지만 영호 씨가 일어나며 강산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그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다고 느꼈다. 보호소는 저녁에 문을 닫았다. 강산은 캔넬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가슴속 무거운 공허함이 덜했다. 오늘 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를 소중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는 영호 씨에게서 낯익은 냄새를 맡았다. 상실뿐 아니라 충성심이었다. 그리고 믿음을 배웠던 깊은 곳에서 작은 불꽃이 남아있었다. 다시 영호 씨를 만날까? 마침내 집을 찾을까? 강산은 몰랐다.
하지만 눈을 감으며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희망이었다. 강사는 이 보호소에서 충분한 밤을 보냈다. 사람들이 왔다가 떠난다는 걸 알았다.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발소리가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았다. 캔넬 근처에서 목소리가 속삭여도 눈을 감고 있었다. 다시 희망을 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흙 냄새. 강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캔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영호 씨였다. 강산은 혼란스러워하며 귀를 앞으로 세웠다. 영호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처럼 쪼그려 앉아 팔을 무릎에 얹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친구. 너 데리러 왔어. 지은 씨는 근처에 서서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강산의 순간이었다. 강산은 천천히 일어나 영호 씨의 얼굴을 살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영호 씨는 시간을 줬다. 서두르지 않았다. 몇 초 뒤, 강산은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꼬리가 작고 망설이며 흔들렸다. 영호 씨는 숨을 멈춘 듯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전처럼. 이번에는 강산이 그의 손을 스니핑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기댔다. 영호 씨의 손가락이 그의 털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이 움직였다. 어젯밤엔 확신이 없었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너를 여기 두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지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확실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사는 동의하듯 조용히 낑소리를 냈다. 입양 서류가 작성되었다. 캔넬 문이 열렸다. 얼어붙은 거리에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강사는 새로운 무언가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영호 씨를 따라 보호소를 나갔다. 귀는 쫑긋, 꼬리는 가볍게 흔들렸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신뢰뿐이었다. 영호 씨는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좌석을 툭툭 쳤다. 강사는 뛰어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차가 그를 두고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향했다. 강산의 이야기는 때로 두 번째 기회가 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조 이야기의 힘을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